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폭락이 시작됐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에 그나마 가장 잘 버텨주고 있던 유일한 주가지수인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연일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미국에서 이제 굉장한 재해들도 발생하고 있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죠.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만 하다면서 기세등등하게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다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잘 상승하던 종목들이 가장 크게 많이 부러지고 있거든요. 막 마이너스 10% 20% 그냥 일상 다반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많이 올랐지만 결국 고점 대비 40% 꺾이면서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이 이제 지금 거의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면밀하게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쭉 말씀드릴 건데 현재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미국 건설주 ETF가 증시가 폭락하기 이전부터 쭉 거의 한 달 넘게 쭉 하락을 해왔었어요.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건설주랑 다우지수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스닥이나 그래도 개별 종목들 잘 올라가던 빅테크 종목들은 잘 버티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세에 투자 심리를 못 이기고 결국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스닥이나 주요 종목들이 다 버텨줬어요. 근데 너무도 하락 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꺾여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락 압력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꺾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우지수가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을 돌파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선이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우지수가 그간 빨간 선을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늘. 근데 요번에는 아예 뚫어주려고 했다가 반등 살짝 나오면서 다시 하락 압력 맞는 전형적인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돌파를 했던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옛날에는 찍고 올라오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찍어주고 수렴하다가 다시 찍어 누르는, 즉 원투 훅 어퍼까지 맞은 다음에 한 번 더 원투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1년 동안 깬 적이 없었던 주요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도 선물지수 기준으로 굉장히 좀 이제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NAIM 넘버라는 이제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최근에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 지분을 많이 던졌어요. 갖고 있었던 주식들을 많이 던졌거든요. 즉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깔끔하게 표현하면 결국 한마디로 기관들이 던졌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그냥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뭐 CPI 결과 봐야 된다, 뭐 무슨 결과 봐야 된다, 다 부차적인 이유예요. 결국 기관들이 던졌으니까 시장이 떨어진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 하락과 전 세계 증시의 공포를 몰아넣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 지금 상황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지금 최근에 더 크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붕괴하고 있어요. 위안화랑 달러와 보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거의 지금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출 금리도 낮추고 막 돈을 미친 듯이 찍어서 지금 막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전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하면 달러가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뜩이나 중국 경제 안 좋은데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돈들마저 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폭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중국도 문제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심각하거든요,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건 진짜 위험한 얘기인데 지금 IMF 때가 터졌을 때 정도 수준으로 환율이 높아졌어요. 1,400원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1,470, 80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랑 위안화를 비교해보면 위안화가 폭락했어요. 근데 폭락한 위안화랑 원화를 비교해봐도 원화가 폭락했어요. 무슨 얘기냐? 달러랑 위안화를 비교해봐도 위안화가 지금 폭락한 상태인데 위안화랑 폭락한 원화 비교하면 원화가 더 떨어졌어요. 원화랑 위안화 비교해보면 하락이 굉장히 압박이 큽니다. 즉 원화 가치가 거의 쓰레기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환율은 IMF가 터지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정도의 환율이에요. 이 정도까지 환율이 올랐었던 적은 금융위기 때랑 IMF 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돈의 가치도 폭락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경제 멀쩡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걸 못 느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류층이거나 아니면 사실 안 느낄 수밖에 없는 뭐 공기업에 재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이 투자 시장과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렵다는 걸 체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경상수지가 흑자라느니 뭐 수출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 원화 가치가 많이 싸졌으니까 수출로는 되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적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을 벌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30, 150을 벌어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물가의 가치가 이제 물건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붕괴돼 가고 있으면서 한국 돈의 가치도 폭락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과 한국이 최대 피해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IMF 이래로 이런 환율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융위기랑 IMF 때 이래로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막 다우지수가 깨지고 있는 중요한 병목점에서 깨져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 지금 무너지는 거 버틸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 리스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1분기보단 4분기가 더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2025년 상반기부터 이런 부분을 되게 주목해서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장의 또 다른 하락 이유를 우리가 명확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글로벌 유동성 감소예요. 자, 여기서 흰 선은 글로벌 이제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노란색 선은 S&P 500 주가 지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2020년에 코로나 쇼크 때 돈 많이 찍어내고 나서 늘어나니까 어때요? 미국 증시도 똑같이 가죠. 미국 증시 꺾일 때 글로벌 유동성도 줄어들었었어요. 유동성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증시도 움직여요. 근데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2024년 하반기 들어서 계속 글로벌 유동성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2022년 기점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쭉 나눠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늘었다가 소강 상태로 갈 때 미국 증시는 꺾였었거나 아니면은 보합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유동성이 보합 추세를 보일 때 미국 증시는 어때요? 계속 올랐습니다. 즉 원래 유동성이 늘면 미국 증시 늘어나요. 근데 유동성이 쭉 늘었다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버블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근데 지금 유동성은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쭉 꺾이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갔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꺾이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대비해서 미국 증시만 그간 더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일종의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게 꺼져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당장 무너질 거라는 이런 보장을 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을 주의를 해야 될 때는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 기업들의 파산된 섹터별 파산 규모를 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 지금 기업 파산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산업별로 보게 되면 임의 소비재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의 소비재는 뭐냐? 우리가 소비자들이 먹고 살기가 좋고 여유로워지면 많이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안 사는 이런 쪽 제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임의 소비재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우리가 여러분들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자동차 막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 많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때요? 있는 자동차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업계가 대표적인 이런 임의 소비재 같은 건데 지금 임의 소비재 쪽이 가장 파산이 많았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 물가도 높고 금리도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너무나 높은 이자 감당 못해서 파산합니다. 게다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어때요? 매출이 10이 늘었는데 물가가 20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 실질적으로 수중에 남는 돈이 적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기 시작하고 결국 임의 소비재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증시 빼고는 모든 게 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건 이미 데이터도 확인이 되는데 이게 증시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공황을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공황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자, 다우지수에 빨간색 생명선이 있습니다. 요 생명선이 깨지면 되게 안 좋은 신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생명선이 깨지게 되면 바로바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2022년 때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이 70% 가까이 빠지고 기술주가 고점 대비 90% 빠졌던 때가 2022년이거든요.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 지수 하락에. 근데 이때 보면은 이 생명선 밑에서 놀기 시작해요, 주가가. 그래서 이 생명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생명선을 요번에 다우지수가 하락 한번 하고 2차로 지금 뚫어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하게 생명선을 깨뜨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2024년에는 이 생명선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추세가 어떻게 될지 보려면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 추가로 여기서 계속해서 깨지면서 내려가게 되면 진짜 답이 없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다시 회복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보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거나 내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보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구간인 거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다시 하려면은 적어도 다우지수 떨어진 거에 반틈 정도는 올라와야 우리가 전고 돌파 정도는 해줘야지 긍정성이 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깨지면 주가가 정체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 2023년에 보시면은 한번 깨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주가가 거의 한 달을 넘게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시간 낭비하기 싫으면은 이 생명선을 깰 때는 매매를 잠시 쉬는 것도 괜찮아요. 생명선 위로 다시 올라올 때 매매하면 되거든요. 저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그래서 이 생명선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차트상 생명선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거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다. 이미 깨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더 큰 대세 상승의 시작일지 아니면은 버블 붕괴와 대세 하락의 시작일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신호들이 있을 때 조금 조심하고, 좀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고, 이런 것들 제가 다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 같이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는 이런 2025년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런 정보들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